자, 문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의문의 종류, 의문의 개념, 의문의 종류에 대해서 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하면 의문은 다 끝나게 돼요. 이 문법이라는 게 의문, 형태소, 단어, 문장, 그 다음에 담화, 중세국어, 의문의 그 문법의 각종 규칙들, 규범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의문하고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문하고 단어만 하면 사실 문법의 3분의 2 정도, 외워야 될 분량의 3분의 2 정도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의문의 변동은 상당히 많은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우려면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이게 물론 문제에 나올 때는 이 의문의 변동의 조건 같은 것들, 예시 같은 것들을 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걸 읽고 풀 시간이 없는 거지. 우리는 내신이건 수능이건 간에 읽고 풀 시간은 없어요. 그냥 무작정 딱 보고 딱 답이 이거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지. 자, 의문의 변동,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조건 안에, 일정 환경에서 의문을 바꾸거나 없애버리거나 새롭게 의문을 추가해서 발음하는 현상이 의문 변동이라고 했었죠. 자신의 발음을 믿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내 발음이 틀렸다 하면 그 발음을 그때그때 바꿔주어야 합니다. 의문의 변동 4가지가 있었어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4가지가 있었고, 교체는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 축약은 2개가 다른 하나로 바뀌는 것, 탈락은 없어지는 것, 첨가는 반대로 없었다가 나타나는 게 첨가라고 할 수 있겠지. 일단 의문의 교체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체에서 대표적인 교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교체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일단 음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발음의 기본 단위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음절이 되고 얘는 음절이 안 되고 얘도 음절이 되고 얘도 음절이 되고 얘도 음절이 된다고 했었지. 이건 음절이 아니고 가, 악, 각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잖아. 이런 게 음절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니까 발음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니까 이런 건 이제 두음절이 되는 거야. 두음절.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음절 끝소리다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얘는 아예 음절이 아니니까 빼고 보면 이게 음절의 끝소리냐? 아니지. 이게 아가 음절의 끝소리가 아니야. 왜냐면 이게 올 수 있거든. 하나 더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음절 끝소리는 받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받침.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받침을 어떻게 발음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규칙이에요. 받침, 한자로 하면 종성, 우리나라 말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합자를 하고 있는 체계잖아. 그러니까 종성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전에는 종성 규칙이라고 실제로 불렀어요. 아무튼 받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받침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중에 하나로만 발음한다.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음절 끝소리 규칙은 보통 이거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는데 이 가느다란 물방울이 다가 아니고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중에 하나로만 발음한다.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는 둘 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 들어가. 리을, 비읍 다 있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2개를 발음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발음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건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음군 단순하긴 하지만 음절 끝소리 규칙은 하나로만 발음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 대표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받침들이
이 기역으로 발음이 되느냐? 일단 기역은 기역 발음이 되겠지. 쌍기역도 기역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박 이런 거 원래는 박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지. 이런 거. 그리고 키읔, 부, 억 할 때 이 억, 기역 발음이 나요. 이런 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야. 기역, 쌍기역, 키읔은 기역 발음을 한다. 니은은 그냥 니은만 있어요. 대표음이. 리을도 리을만 있고 미음도 미음만 있는데 비읍이 비읍과 피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 이거는 앞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는 거지. 이응도 이응만 있고 디귿이 많아. 디귿은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티읕, 그 다음에 지읒, 치읒, 히읗까지 모두 디귿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있다 똑같이 발음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뭐 밭 디귿 발음을 한다는 거지. 음절 끝소리로 발음을 할 때는. 그리고 낫 디귿 발음을 해요. 이것도 낫, 이 얼굴, 낫, 이거 낯설다 할 때 이 발음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조 디귿 발음을 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디귿의 대표음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얘는 잘 모르거든. 왜냐면 얘는 거센 소리로 많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혹은 발음을 안 해버리거나. 그래서 히읗도 디귿 발음을 한다.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여기 그 15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표준 발음법이 나오죠. 표준 발음법에 그래서 이제 규범도 같이 보면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 그리고 받침 쌍기역, 키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어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끝나면 어말, 자음 앞이라는 건 이렇게 자음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든 자음 앞이든 모두 받침을 의미하는 거야. 말, 자음 앞 다 받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받침으로 올 때 각각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음, 오, 우, 위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실질 형태소라는 건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를 뜻하는 거고,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머릿속에서 뭔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방 떠올릴 수 있잖아. 방. 그런데 방 말고 뭐가 있을까? 이거 방에는, 얘는 떠올릴 수 있어. 얘는 무슨 뜻이야? 머릿속에 애는이 떠올라요? 떠오르면 이상한 거야. 이건 문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거거든. 이런 건 실질 형태소가 아닌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이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옷 디귿 발음이 나겠지. 안 이거 발음해봐. 오, 단 이렇게 발음할 거야. 디귿이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올라가서 연음을 한 거예요. 오단 이렇게. 오뒤 뭐 이런 다 마찬가지인 거지. 오밥 뭐 이런 거. 그런데 옷 이라고 조사 형식 형태소가 결합을 하면 오, 시 이렇게 시옷이 올라가서 연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표준발음법 15항도 마찬가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표준발음법을 계속해서 보는 건 뭘 봐야 하냐면 개념, 그러니까 규정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받침 뒤에 모음 우, 위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뒷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건 이미 설명한 거잖아. 중요한 건 예문이에요. 예문. 이 예가, 표준발음법의 예가 그대로 수능과 내신에서 출제가 돼요. 다른 예를 찾기는 쉽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예를 찾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표준발음법에 그 예시되어 있지 않은 예를 찾으려고 하면 오류의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규정 내, 규범의 예시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예가 중요한 거야. 바다레라고 발음하죠. 바타레라고 연음하지 않아. 바다레. 16페이지의 윗부분 보고 있어요. 느팝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느밥 이렇게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연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더미, 맛없다, 겉옷, 헛웃음 이렇게 해주는 거지. 붙임 있죠.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그래서 넋없다라고 하지 않고 넋 자체를 음절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해준 다음에 올려주는 거야. 넋없다, 값어치 이렇게.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두 번째, 된소리 대기가 있죠. 된소리 대기. 된소리는 이 기역, 키읔, 쌍기역 중에서 얘를 얘기하는 거야. 된소리. 된소리 되기는 되기니까 된소리가 아닌 게 된소리로 발음이 되면 된소리로 되는 음운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음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예사 소리가 만났을 때 이 된소리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된소리 되기는 음운 변동은 그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음운을 바꿔주는 거라고 했잖아. 발음하기 편하다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힘을 빼고 있는 경우 하고 힘을 꽉 쥐고 있는 경우 하고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힘을 계속 빼고 있는 거랑 꽉 쥐고 있는 게 이 두 개가 이렇게 줬다 폈다 하는 것보다는 덜 힘든 거지. 그러니까 된소리 되기는 힘을 계속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경우인 거지. 그리고 안울림 소리는 뭐야? 안울림 소리를 다 언급하기엔 힘드니까 다 외웠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음운의 종류를. 울림소리는 몇 가지가 있었지. 울림소리, 일단 모음이 울림소리, 그리고 이렇게 성대를 떠는 소리가 울림소리잖아. 모음이 울림소리, 그리고 자음 중에서는 니은, 미음, 이응, 리을 이렇게 네 개가 울림소리였지. 이것 말고 다른 자음 모두 안울림소리였어요. 이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예사소리, 이게 이제 예사소리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가 만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된소리 되기입니다. 이 실현의 이제 규칙을, 조건을 좀 보면, 첫 번째 조건이, 된소리 되기의 첫 번째 조건이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에요. 기역 디귿 비읍. 그러니까 종성,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말에, 그러니까 자음 앞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지만 골복길, 막둥이, 칡범, 젖소, 앞집 이런 것들이 이제 된소리 되기인 거지. 이런 거. 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된소리 되기의 예예요. 표준발음법도 한번 보면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그드브스 즈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시를 보죠. 국밥, 깎다 이거 전부 다 음절 끝소리 규칙과 나중에 배우게 될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한 거예요. 닭, 리을 기역 받침은 기역으로 읽으니까 닭장, 뻗대다, 옷고름, 있던, 꽂고, 낯설다, 곱돌, 덮개, 옆집, 넙죽하다, 읍졸이다, 갑지다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지. 이때 중요하게 그 염두에 두어야 할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봅시다. 앞집, 이거 첫 번째 어떻게 바뀌어? 앞집 이렇게 바뀌죠. 무슨 현상이야? 음절 끝소리 되기야. 끝소리 규칙이야.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앞집 이렇게 된소리 되기로 바뀌는 거지.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음운 변동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간의 받침이 니은, 미음으로 끝날 때 그 뒤에 예사소리가 오는 어미가 결합이 될 때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요. 어간은 뭐냐면 이 동사나 형용사에서, 즉 용언에서 활용을 할 때 활용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다, 가고, 가니, 가서 뭐 이렇게 하면 가는 안 바뀌고 뒤에 붙은 말들이 바뀌지. 그럼 가가 어간인 거야.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먹은 안 바뀌지. 그럼 먹이 어간인 거예요. 어떻게 찾냐면 이 사전에서 찾아봐요. 사전에서 찾을 말을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말 생각해봐요.
붙잡혔다. 이거 사전에서 뭘 찾을 거야? 붙잡히다를 찾아야 돼. 그럼 이때 다를 빼. 그러면 어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 자리에 오는 모든 것들은 어미인 거지. 그때 이 어간이 니은 미음 받침으로 끝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 꼬, 신발의 신, 꼬, 신, 꼬로 발음이 되는 거지. 줄을 감따, 따로 발음되는 거야. 니은 미음으로 끝나서 뒷말이 된소리가 되는 거죠. 안고, 안따, 안쏘, 안찌 전부 마찬가지. 자, 표준발음법 규정을 보면 24항에 나와 있네요.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그, 드, 스, 즈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신고, 안고, 담고, 삼고, 더듬지, 얹다. 그런데 다만 피동, 사동의 전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기는, 이 피동, 사동의 전미사 기는 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냐면 기까지가 어간이기 때문에 그래. 적어놔야 돼요. 전미사까지가 어간인 거야. 아까 붙잡히다의 히도 전미사인데 이걸 한번 활용을 해봐. 붙잡히다, 붙잡히고, 붙잡히니, 붙잡히어서 히까지 활용을 하지 않지. 그러니까 히까지가 어간인 거야. 이거 안기다도 마찬가지야. 안기다, 안기노, 안기니, 안기고, 안기어서 기까지가 안 변하는 거야. 기까지가 어간이야. 그러니까 이 어간의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 안기다는 아닌 거야.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고 기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안기다가 아니고 안기다로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어간의 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예사 소리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인 거지. 세 번째. 어간이 리을, 비읍, 리을, 티읕으로 오고 그 다음에 예사소리 어미가 오면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그드스즈만 그런데 그렇게 돼요. 어간받침 이 표준 발음법의 25항을 보면 그드스즈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넓게, 할다, 훌쏘, 떨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한자어인 경우에 한자어는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드스즈가 오면 얘가 된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할땅, 술수, 설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지. 표준 발음법에서도 갈등, 말살, 갈증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 거지.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은 허허실실, 뭐 절절하다는 절절하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다섯 번째.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 된소리로 발음된다. 이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건 나중에 뭐 이미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품사를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이 문법이라는 게 처음에 배울 때는 문법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배운단 말이지. 음운부터 시작해서 이 규범으로 끝나요. 이렇게 쭉 배워. 음운, 뭐 형태소, 단어, 문장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지. 그런데 이 문법이 처음에 접할 때 어려운 이유는 음운을 설명할 때 이미 아직 안 배웠는데 형태소, 뭐 용언, 뭐 어미, 뭐 이런 그런 그 뒤에서 배우는 용어들이 앞에 와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니 난 이 관형사형 어미가 관형사도 모르겠고 관형사형도 모르겠고 어미도 모르겠는데 아는 건 예사소리밖에 없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런 그 막막함 같은 것, 답답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다 이해해요. 그래서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한번 쭉 훑어보고 모든 문법 용어들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충 무슨 뜻인지만이라도 알아둔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알게 된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래서 문법은 두 번 보는 게 한 번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용언의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을, 리을이 결합하고 그 뒤에 그드브스즈가 오면 된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백화점에 갔더니 물건을 살 것이 없다. 이게 이제 관형사용 전성어미거든. 관형사용 어미예요. 살 것으로 발음하는 거지. 된 소리가 되는 거야. 기억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예를 보면 갈 것, 갈 듯, 다를 바, 갈 수, 갈 적에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발음법 규정을 봅시다. 얘만 보자. 얘만. 할 것을 갈 때가 할 바를 할 수는 할 적에 갈 곳, 할 도리, 만날 사람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붙임 을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그래서 할 걸, 할 바께, 할 세라, 할 수로, 할지라도 이렇게 관형사용 전성어미 말고 그냥 전체 어미가 리을로 시작을 해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어미를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나중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숙제로 풀어보도록 하고, 교체 두 번째, 자음 동화에서 비음화와 유음화를 봅시다. 자음 동화라는 건 두 자음이 서로 같거나 다른 소리로, 닮은 소리로 변하는 현상이 자음 동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썼던 개념인데, 지금도 가끔씩 조금 지난 문제집, 약간 나온 지 좀 된 문제집을 풀 때 이렇게 자음 동화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교과서에서는 잘 이 자음 동화라는 것이 그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이 동화가 무엇인지를 이 보기를 통해서 주고, 그리고 동화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동화의 반대말이 뭐 이화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봐라, 이런 식의 문제가 지금 더 나올 수 있어. 근데 동화는 두 자음이 서로 만나서 같거나 비슷하게 변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종류도 있어요. 이렇게 앞 자음 때문에 뒷자음이 변하면 순행 동화, 반대로 뒷자음 때문에 앞자음이 변하면 뭐 역행 동화, 이렇게 부르는 그런 동화의 종류도 있어요. 일단 비음화가 뭔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비음화. 비음화의 화를 알아야 하는데, 음절 끝소리 규칙이나 뭐 된소리 되기 위해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한자인데, 이 화는 요렇게 쓰는 거예요. 될 화자야, 될. 그러니까 비음으로 되기인 거지. 그래서 비음화는 뭐냐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비음화야. 여기에 유음을 넣으면 유음이 아닌 음운이 유음으로 발음되는 음운 변동 현상이 유음화이겠지. 이렇게 화의 의미를 잘 알아두어야 돼. 이 화는 다른 식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일반화라고 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게 일반적인 걸로 변하면 일반화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비음이 뭐야? 비음 다 외웠어야 되는데, 비음은 코를 울리면서 나오는 음이 비음이라고 했지. 울림소리이기도 하고 코를 비강을 통해서 나오는 음운이 그 비음이지. 그래서 코를 막고 발음해보면 비음인지 비음이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코를 막고 발음이 되잖아. 이건 비음이 아니고 이게 비음이라고.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에요. 그래서 비음이 아닌 여러 가지 음운들이 비음, 니은, 미음, 이응 이런 걸로 변하는 현상이 비음인 거지. 이응 이런 걸로 변하는 현상이 비음이에요. 자, 첫 번째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서 얘네들이 기역, 디귿, 비읍이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비음이에요. 왜 여기 이응이 안 들어가냐면, 받침이고 그 다음으로 오는 그 이응은 자리가 비었다는 뜻이잖아. 구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구기 연음이 돼버려. 그래서 이때 이응은 받침을 얘기하는 거야. 받침. 자, 예를 보면 먹는을 먹는으로 발음하고 쪽문을 쪽문으로 발음을 해요. 먹는은 먹는으로 발음을 하고 쪽문은 쪽문으로 발음을 해. 그리고 걷는은 걷는으로 발음을 하는 거지. 앞날은
앞날로 발음을 해. 앞날로 발음을 해. 그래서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표현하는 현상이 비음화인 거지. 그럼 왜 기역은 언제나 이응으로, 디귿은 언제나 니은으로, 비읍은 언제나 미음으로 발음이 될까? 이 기역과 이응, 디귿과 니은, 비읍과 미음의 공통점이 뭘까? 각각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역은 무슨 음? 기역은 연국의 음. 이응은 연국의 음. 연국의 음에서 발음이 되는 거지. 디귿은 치조음, 치조음. 니은도 치조음. 비읍은 양순음, 미음도 양순음. 즉 조음의 방법은 다르지만 조음의 위치가 같다는 거지. 얘네들은 비음, 얘네들은 파열음이잖아. 조음의 방식은 다르지만 조음의 위치가 같은 형태로만, 그 조건으로만 변하는 게 비음화예요. 자, 표준발음법 제18항의 예를 봅시다. 먹는, 국물, 깎는, 기역만, 목목시. 이 목목시의 이 씨는 왜 씨로 변하냐면 연음돼서 그래. 긁는, 흙만, 닿는, 짓는, 온맵시, 있는, 맞는, 전멍을, 쫓는, 꽃망울, 붙는, 놓는, 잡는, 밥물, 앞마당, 밟는, 읊는, 없는 다 마찬가지 비음화예요. 붙임도 있죠.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흙 말리다, 온 맞추다, 밥 먹는다. 이렇게 두 단어를 이어서 발음하는 경우도 비음화의 현상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음화의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받침, 미음, 이응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리을은 무슨 음? 유음.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거지. 한자 같은 경우에. 남루, 종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역, 디귿, 비읍이 오고, 그 다음에 리을이 올 때도 있어. 그때도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백로, 면리, 협력,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있어요. 표준발음법을 보면 담력, 집략, 강릉, 항로, 대통령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막론, 백리, 협력, 심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어떤 때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권력 이렇게 읽어. 이거 어떻게 읽어? 공권력 이렇게 읽는 거지. 얘는 신라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얘는 설릉 이렇게 읽어요. 이건 앞에 뒤에서 이제 곧 배우게 될 유음화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데 왜 이 담력은 요 얘가 아니구나. 그런데 왜 공권력은 공권력이라고 읽어?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얘네들하고 얘는 뜻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야. 신라는 이 각각의 뜻을 이어놓은 게 아닌 거지. 설릉도 각각의 뜻을 이어놓은 게 아니야. 권력도 마찬가지 주먹의 힘이 아니야. 근데 공권력은 공권의 힘 이렇게 뜻을 이어놓는 거예요. 뜻을 이을 때는 비음화가 되고 새로운 뜻을 만들 때는 유음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한자어인 경우에 니은하고 리을이 결합했는데 리을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니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새로운 뜻을 만들어냈을 경우에 얘는 의미를 연결했을 경우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면 유음화가 되고 새로운 뜻을 만들지 못하고 의미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는 비음화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유음화도 봅시다.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걸 유음으로 발음하면 무조건 유음인 거지. 그래서 니은, 니을 혹은 니을, 니은이 결합했을 때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면 유음화가 되는 거야. 달림, 살림, 뭐 이런 거, 신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날로 예를 봅시다. 광활루, 대관령, 할른지, 줄넘기, 물난리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유음화예요. 이 유음화는 리을이 막 겹쳐서 나오는 걸 약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 희한하게도. 그래서 내가 맨날 듣는 얘기인데, 칼날은 칼날 이렇게 읽어. 알르는 알른 이렇게 읽는다는 거지. 근데 이게 리을 이렇게 히읗이 있는데 리을 이게 되게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 이 줄넘기도 마찬가지요. 넘기가 뭐야, 넘기. 뭐 할른지 물 날리는 세상에 리을이 4개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문제를 틀리게 돼.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다. 자기 발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발음을 그대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글자로 쓸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 유음화의 문제에서 틀리지 않게 됩니다. 표준 발음법의 예를 보면, 붙임을 보면 첫 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읕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준한다. 달른, 할래, 알른도 마찬가지지 여기에서. 그런데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니은으로 발음되는 거야. 의견난, 임진난, 생산양, 결단역, 공권역, 동원령, 상견예, 횡단노, 이원논, 이번요, 구군유. 이게 왜 이렇게 변하냐면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이 의견란부터 구군유까지 모두 다 단어를 붙여서 그냥 의미를 연결만 해놓는 거야. 의견란은 의견을 적는 난이에요. 의견을 적는 칸이란 뜻이야. 연결만 해놓은 거지. 임진난,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이란 뜻이야. 연결만 해놓은 거야. 생산량, 결단력 다 마찬가지야. 공권력도 마찬가지, 동원력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비음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면 유음화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외음화 있지. 자, 이때 국외음화는 경국의 음을 얘기하는 거야. 경국의 음이 뭐야? 경국의 음. 경국의 음은 지읒, 치읒, 쌍지읒을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 지읒, 치읒을 얘기하는 거야. 국외음화는. 그래서 국외음이 아닌 걸 국외음으로 발음하면 무조건 국외음화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투리에서 국외음화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 기름을 지름이라고 읽어. 뭐 질 이렇게 읽는다는 거지. 사투리에서. 전라도, 경상도 모두 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전부 다 인정을 해줘 버리면 사투리의 쓰임이 이제 너무 많아져 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국외음화는 조건이 있어요.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을 만날 때. 근데 이모음이 형식 형태소여야 돼. 또 조사나 어미여야 한다는 거지. 혹은 뭐 접사나 이런 거여야 돼. 그러면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읒으로 변한다. 이게 국외음화입니다. 그래서 구지, 해도지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런데 해도지 보면 요게 형식 형태소거든. 접사야, 접사. 그러니까 해도지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똑같은 이가 붙지만 얘는 바치랑이라고, 티읕과 이가 만나서 바치랑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반니랑 이렇게 이상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건 국외음화의 조건이 될 수 없어. 왜냐면 이게 형식 형태소거든. 실질 형태소거든. 얘는 실질 형태소, 얘는 형식 형태소.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표준발음법 제17항을 보면 받침 디귿, 티읕 혹은 리을, 티읕까지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 조사나 전미사가 형식 형태소죠.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즈와 츠로 바꾸어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러니까 연음시킨다라는 거지. 고지, 듣다, 지지, 구지, 미다지, 땀바지, 바치, 벼훌치. 벼훌치는 벼를 이렇게 훑어내는 걸 이렇게 벼훌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이 표준 발음법에 예로 등장한 단어이기 때문에 문제로는 아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벼훌치 알아둬야 돼. 디귿 뒤에 전미사 히가 결합되어 t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당연하겠지. 왜? 디귿과 히가 결합해서 t가 됐어. 그런데 히가 원래 전미사, 즉 형식 형태소였던 거야. 그럼 당연히 국외음화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국외음화에 적용을 받는 거지. 구치다, 다치다, 묻히다 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음동화를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음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 거지. 모음동화, 모음조화가 있는데 네 번째 모음 동화는 두 모음이 서로 같거나 닮은 소리로 변하는 음운 변동 현상을 모음 동화라고 하는데 뭐 이모음 역행 동화, 이중 모음화, 모음 조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모음 역행 동화가 좀 중요한데 이모음 역행 동화. 아까 역행에 대한 이야기 했었지. 역행은 뒷 글자 때문에 뒷 음운 때문에 앞에 있는 음운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음운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음운이 변하는 게 역행 동화야. 그런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뒤 음절에 이모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있어. 그 다음에 뒤 이어져 오는 글자에 이모음이 있어. 이모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이모음이 요 앞에 영향을 줘서 이를 더해줘 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아기가 애기가 되는 경우, 어미가 애미가 되는 경우, 고기가 괴기가 되는 경우, 죽이다를 쥐기다로 발음하는 경우, 요런 게 이제 이모음 역행동화인 거지. 근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소주를 쇠주로 발음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이모음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모음 역행동화가 아닌 거지. 그럼 왜 소주를 쇠주라고 발음하냐? 소보다 쇠가 더 세 보이거든. 소주는 도수가 높은 술이니까 좀 세 보이게 강조하려고 쇠주라고 하는 거야. 자, 표준어를 봅시다. 그런데 이모음 역행동화는 대부분 틀린 발음이야. 그러니까 어미를 애미라고 애미야 뭐 이렇게 할 수 없어. 아기를 아유 애기 참 귀엽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아기가 귀엽네라고 해야 돼. 우리 괴기 먹자라고 하면 안 돼. 고기 먹자라고 해야지. 그런데 어떤 것들은 표준어로 인정받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기 같은 거. 나기가 아니야. 내기야 내기. 나기를 보면 이모음이 있네 여기.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기가 된 거지. 근데 이 경우는 표준어로 인정을 해줘. 이게 표준어야. 나기는 표준어가 아니고 내기가 표준어야. 풋내기 같은 거. 풋나기가 아니고 시골내기, 뭐 신출내기, 서울내기 이런 거. 남비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남비였어. 그런데 남비 비에 이모음 있잖아. 그래서 아에다가 이모음을 붙여서 네모로 만들어 버린 거지. 이게 표준어예요. 동당이 치다, 뭐 동댕이 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리고 또 있어. 차비. 원래는 차비였어. 차비. 이 차비는 그 교통요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준비할 때의 차비예요. 근데 여기 이모음 있네. 채비가 됐어. 이건 표준어예요. 표준어. 그리고 이거 있지. 장이. 이모음 있네. 그래서 쟁이가 됐어. 이것도 표준어인 거지.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멋쟁이 뭐 이런 경우에는 쟁이가 표준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모음화라는 게 있는데 이 뒤에 후설모음 오가 오면 후설모음 뭐야? 후설모음. 후설모음. 이가 없는 게 후설모음이라고 했죠. 우, 오. 또 뭐가 있게? 이거. 우, 오, 이게 후설모음이잖아. 근데 이게 이 모음 뒤에 후설모음 어나 오가 오면 이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요로 바뀌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표준 발음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고 되어 피어 요 아니요 이런 것만 여와 요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자장면과 짜장면 같은 게 그런 건데 효과와 효과 뭐 이런 것도 그런 건데 이 허용하는 건 발음을 이렇게 추가로 인정해 주는 거야. 원래 발음은 되어가 맞고 그런데 되여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는 틀리고 되여만 맞는다가 아니고 둘 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당기시 요, 기여 이런 건 전부 틀린 발음이 되는 거지. 후설모음이 뭔지 정확히 알아두어야 돼요. 넘겨보면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이렇게 나오지. 되어, 되여,
비어, 비어 이런 것들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이요, 아니요도 마찬가지로 이요, 아니요로 발음을 하는 걸 허용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모음조화는 뭐야? 모음조화. 모음조화 다섯 번째. 모음조화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결합하는 현상이 모음조화 현상이에요. 양성과 음성을 알아야지. 양성과 음성은 뭐냐면, 왜 우리나라의 그 모음은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었잖아. 이거 알고 있나? 이 뭐 뿌리 깊은 나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뿌리 깊은 나무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적었어. 이게 아야, 이게 어야. 이가 아니고 이게 까맣게 까맣게 오, 우 이런 게 이제 유인 거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아, 어, 오, 우로 변하게 됐냐면, 옛날에는 먹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어서 이게 갈아서 붓으로 이렇게 그 물을 찍어서 이렇게 글씨를 썼잖아. 그래서 아 이렇게 써버린 거지.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지. 근데 이 모음이 어떤 식으로 그 창제가 되었는지를 이제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 같은 걸로 배울 텐데, 자음과 모음의 창제 방식은 달라요.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이 굉장히 과학적인 문자다라고 하잖아. 그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이 그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자음에 해당하는 거고, 모음은 그렇지 않아. 모음은 발음 기관의, 즉 입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아니고 성리학적인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게 모음이야. 그래서 모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지. 어떤 게 있었냐면, 태양, 땅, 인간. 이것이 바로 우주의 기본 요소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모음을 만든 거예요. 물론 각각 또 모음이 되지만, 태양과 인간을 합치고 태양과 땅을 합치고 이래서 모음이 만들어진 거지. 태양 두 번에 인간 하나, 그럼 여가 되는 거야. 이때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양성과 음성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약간 좀 침울하면 모음성, 약간 밝아 보이면 양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태양이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태양이 위에 있어. 그리고 땅이 있어. 그러면 밝겠지. 이건 양성이야, 양성. 그래서 이거 오잖아, 오. 오는 양성인 거야. 그런데 땅이 위에 있고 태양이 아래에 있어. 이거 우잖아. 얘는 음성이야, 음성. 마찬가지로 인간이 있어. 그리고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러면 그늘이 안 지겠죠. 왜냐면 그늘은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그럼 그늘이 여기지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밝겠지. 그러니까 얘는 양성, 이게 아잖아, 양성. 그런데 인간이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럼 태양이 이렇게 비춰. 그러면 여기 바로 떨어져서 여기 그늘이 져버리네. 아, 아니지.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여기가 다 그늘이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이게 어잖아, 어. 얘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양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아나 오 두 개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양성이냐? 사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건 대충 설명하는 거고, 주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역과 성리학으로 모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하고 오른쪽은 양성.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아무래도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양성이지. 여기까지는 양성. 그럼 밑으로 떨어지게 되잖아. 그럼 음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 아는 양성, 우, 어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 두면 돼. 그런데 양성은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양성모음과 양성모음이 결합한다는 것은 오, 아가 오, 아와 결합한다는 거야. 오, 아에 해당하는 거니까 진짜로 와라거나 뭐 에라거나 이런 건 모두 다 예라거나 다 양성모음이에요. 음성은 반대로 우, 어, 이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지. 이것들끼리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음성과 음성 모음이 결합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린 이걸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 먹, 음성. 근데 at과 두 개가 있잖아.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는 그 중에서 음성에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살, 양성이지.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결합해서 살앗이 되는 거야. 이게 모음 조화지. 그럼 다는 어떻게 할 거야? 다 얘는 음성이 아니고 양성인데 먹어까지는 음성인데 얘는 양성이잖아. 근데 얘는 왜 먹어 더라고 안 쓰냐면 더라는 말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를 써주는 거야. 모음 조화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음 조화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얘가 뭐 마가, 먹어, 잡아, 접어 이런 게 있죠. 뭐 팔랑팔랑, 펄렁펄렁, 울룩불룩, 울룩불룩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모음 조화는 잘 안 지킨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얘는 파괴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언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이후에 파괴된 규칙이에요. 이렇게 뭔가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사회가 혼란해진 게 언어에 반영이 돼서 언어도 많이 바뀌게 되거든. 뭐 문법, 어휘, 발음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돼. 근데 임진왜란 시기에 막 7년이 넘는 전쟁이었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버린 거지. 그래서 말하는 체계도 좀 바뀌게 돼. 그래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결합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보이게 돼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계가 있죠. 꼬물, 오와 우가 결합했네. 반들반들, 아와 으, 양성과 음성이 결합했네. 간질간질, 아와 이, 양성과 음성. 깡충깡충, 마찬가지. 깨어, 되어, 가까워, 다 마찬가지인 거죠. 워도 워와 와가 있단 말이지. 도, 와가 결합할 수 있어. 더, 워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까워는 가까와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와가 결합하지 않고 워가 결합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양성 모음으로 시작해서 음성 모음이 받아주는 형태로 이 규칙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깡총깡총, 이런 막둥이 전부 마찬가지야. 오뚜기가 맞는 말이고 오뚜기가 틀린 말이야. 그런데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세 개, 부조, 사돈, 삼촌 이렇게 알아둬야 하는데 삼촌만 알면 돼요. 삼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촌이라고 발음한다고. 너네 삼촌 어딨어? 뭐 삼촌 왔어? 뭐 이렇게 발음을 해. 근데 왜 이거는 삼촌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삼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삼춘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깡충깡충은 사람들이 다들 깡충깡충이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깡충깡충이라고 써요. 깡총깡충이라고 안 쓰고. 막둥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둥이라고 발음을 안 해. 그러니까 막둥이가 표준어가 돼버렸어. 근데 이것은 삼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발음을 하는데 여전히 삼촌이 표준어인 거지. 왜 그러냐면 얘는 어때? 사춘이라고 발음하나? 오춘인가? 육춘 조카라고 발음하나? 안 한단 말이지. 사촌이라고 발음하고 오촌, 육촌이라고 발음해. 왜냐면 촌수가 중요하거든. 엄마랑 나랑은 1촌, 그리고 엄마랑 형제가 2촌, 엄마의 형제가 2촌. 그래서 나와 엄마의 형제는 3촌. 그렇게 되는 거잖아. 촌수 따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촌이라는 것의 의미가 너무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 삼춘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삼촌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문제도 숙제로 풀어오고 축약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하나 있어, 하나. 교체. 근데 교체가 제일 많고 축약, 탈락, 첨가는 얼마 없어요. 또 축약은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 축약이다 라고 했었지. 첫 번째, 거센 소리 되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센 소리가 아닌 게 거센 소리로 발음이 되면 거센 소리겠지. 그러니까 예사 소리에 히읗이 결합해서 이 예사 소리가 거센 소리가 되면 그러면 거센 소리 되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추, 카, 노, 라, 코, 나, 타, 마, 형, 자, 파 28페이지 보는 거예요. 널, 펴, 싸, 치, 안 치다 이런 것들이죠. 거센 소리가 되는 거지. 표준 발음법의 규정을 봐봅시다.
제12항 받침 히읗은 다른과 같이 발음한다.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그드즈가 결합되면 크트 츠로 발음한다. 놓고, 좋던, 쌓지, 많고, 안턴, 달치 이렇게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지읒 뒤에 음절 첫소리 히읗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히읗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상관없다는 거야. 앞에 있어도 히읗이 뒤로 넘어가서 거센 소리가 되고 뒤에 있어도 히읗이 앞에 자음을 받아서 거센 소리가 된다는 거지. 각하, 먹히다, 밝히다, 맏형, 좁히다, 넓히다, 꽂히다, 앉히다 이런 경우 규정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되는 시옷, 지읒, 치읒, 티읒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규정은 무슨 규정? 음절 끝소리 규칙. 그래서 오탄벌은 시옷이 디귿으로 변하잖아. 이 디귿이 히읗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탄벌이 되는 거지.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걸 한번 볼까요? 수타다. 이거 수타다로 발음하잖아. 이 히읗이 없어지고 티읒이 이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거 첫 번째 뭘로 바뀌어? 숫하다로 바뀌는 거지. 디귿과 히읗이 만났네. 그래서 수타다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거센 소리가 일어나는 거지. 얘와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모음 축약은 거센 소리 내기가 자음 축약이라면 두 번째 모음 축약도 있습니다. 모음 축약은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현상이 모음 축약이다. 그래서 뭐 이건 그 음절의 축약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 모음 축약이 두 음운이 하나로 이제 바뀐다 해서 교체로 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축약으로 봅시다. 가지여가 가저가 되는 경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는 예는 요거예요. 오다에다가 아가 결합해. 와가 되는 경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와? 뭐 이런 거, 그 와. 얘기하는 거야. 가지요가 가저가 되는 경우, 가시오가 가쇼가 되는 경우, 뭐, 이 얘가 얘가 되는 경우, 얘 하는 경우. 얘, 이래야 할 때 그 얘. 봐서, 줬다, 뛰다. 되어야 돼. 하였다, 했다. 이게 모두 모음 축약입니다.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보면 모음 아, 어로 끝난 어간에 아, 어, 앗, 엇이 어울릴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그런데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때는 준대로 적는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 붙임 이가 중요한 거야. 이 34항의 규정은 모음 축약이 아니고 모음 탈락에 해당하는 거고 붙임이 모음 축약이에요. 하여, 해, 하였다, 했다, 더하여, 더해, 더하였다, 더했다, 흔하여, 흔해 이런 게 이제 모음 축약인 거지. 두 번째, 모음 오, 우로 끝난 어간에 와이 또 나왔네. 아, 어, 아, 어시 어울려 와, 워, 왓, what으로 적을 때는 이렇게 적는다 라고. 꽈다, 뭐, 두었다 이런 거. 노아가 놔로 되는 거는 이게 히읗이 탈락된 다음에 모음이 축약되는 거야. 왜 뒤에 어시 어울려 왜, wet으로 될 때도 마찬가지다. 뭐, 배어가 배가 되고 배웠다가 뱉다가 했다. 이거 모두 모음 축약인 거지. 견디어, 뭐 견뎌, 버티어, 버텨 이런 거, 쌓이다, 세다, 뭐 보이다, 배다, 누이다, 누이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뜨이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쓰이다 마찬가지야. 아, 어, 우, 으 뒤에 이어가 오면 준대로 적는 거야. 쌓여, 세어, 뭐 쌓여, 보이어, 배어, 보여 이런 거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쓰, 이, 어 이게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스, 어로 결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요. 스, 여가 되는 거야. 둘 다 맞아요. 이렇게 결합해도 되고 이렇게 결합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쓰, 어도 맞고 스, 여도 맞는 거야.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 스, 여 하면 틀리게 돼. 이건 이 모음이 하나 더 들어가 버렸잖아. 이 경우만 틀리게 되는 겁니다. 뭐 보이여도 마찬가지. 배여라고 축약을 해도 되고 보여라고 축약을 해도 되는 거지. 쏘이어도 쇠어라고 축약을 해도 되고 쏘여라고 축약을 해도 돼요. 둘 다 맞아요. 둘 중에 하나가 막 자기한테 어색해. 그거는 내가 그쪽으로 축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둘 다 맞다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탈락을 보도록 합시다. 탈락은 한 음운이 일정 조건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게 탈락이지.
첫 번째 탈락, 가장 중요한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 이때 군이 뜻하는 건 복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자음군은 받침에만 2개만 쓸 수 있어. 2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은 없지. 그러니까 두에는 자음군 복수가 올 수가 없어. 얘는 복수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의문이야. 하나의 의문. 이 하나의 의문이라는 건 연음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뭘 연음시켜볼까? 이거 튼이라고 발음을 하잖아. 리을과 티읕이 분리돼 버렸다는 거지. 그런데 얘는 어때? 이렇게 발음해. 쌍시옷이 동시에 넘어가는 거야. 이 겹자음이 아니야. 이거는 된소리 자음인 거지. 겹자음이야. 겹자음이지 자음군이라고 부르지 않아. 자음군 단순화는 뭐냐면 받침에, 종성에 2개의 자음이 올 때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 다시 얘기하면 하나가 탈락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건 겹받침이라고 부르고, 이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들이 오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가 2개가 분리돼서 하나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연음을 해주는 거지. 뒤에 자음이 올 때, 혹은 말일 때, 즉 받침으로만 쓰일 때, 그때 하나가 탈락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 자음군 단순화예요. 이게 많이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 있지만 다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자기의 발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발음을 고쳐주면 되는데 2개를 알아야 돼. 리을, 비읍, 리을, 기역 2개만 알면 되는데, 리을, 비읍은 리을 발음을 해야 돼. 모든 게 넓다, 짧다, 여덟 다 리을 발음이라는 거지. 이거 다 리을 발음이야. 거의 모든 게 리을 발음이고, 비읍 발음 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밥다와 넙 땡땡다, 넓다, 넙죽하다, 넓다, 널때대하다,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요것만 비읍 발음이 나는 거지.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오겠니? 일반적인 경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가 나오겠지. 2개를 알아놔야 합니다. 리을, 기역은 대부분 기역 발음이 나. 읽다야, 읽다. 읽다 아니고 읽다야. 말다 아니고 막답니다. 그런데 리을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좀 더 해볼까? 흑이야, 흑. 닭. 당연히 이렇게 발음하는 건 알고 있겠지. 읽다, 막다, 읽다, 막다. 그런데 언제 리을 발음이 나느냐? 뒤에 기역이 오거나 모음이 오면 리을 발음이 나요. 요때만. 읽고 맑게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지. 당연히 읽어는 기역이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요 경우를 알아두면 되겠지. 기역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용언인 경우에, 그러면 리을 발음을 한다. 이건 안 그래. 흘과라고 발음하지 않아. 기역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지만 이것이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흘과가 아니고, 이 경우는 흑과라고 발음을 해요. 그런 게 예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탈락 있어요. 리을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이지. 이거는 리을 다음에 니은, 비읍, 시옷이 올 때. 근데 이때 리을이 간의 리을이야. 그때는 리을이 탈락돼 버리는 거지. 살다, 사네, 삽니다, 사세, 사오, 살수록, 뭐 이렇게 리을이 탈락돼 버리는 거지. 비네, 빕니다, 이런 거. 빌다에서 온 거야. 물건은 팔다, 파는, 이렇게 가는 거지. 리을이 탈락되는 거야. 경우에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어간인 경우가 있는 거고, 어간인 경우에 그렇고,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에도 리을이 탈락돼요. 이때는 리을 다음에 느, 드, 스, 즈가 오면 리을이 탈락돼. 그래서 아들에다가 님을 결합하면 아드님,
말과 소를 결합하면 마소, 활과 살을 결합하면 화살이 되는 거지. 바늘과 질을 결합하면 바느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리을 탈락인 거지. 자, 히읗 탈락도 봅시다. 히읗 탈락은 히읗 탈락. 히읗 탈락은 히읗으로 끝나는 어가 뒤에 모음이 오면 히읗이 탈락해요. 자음이 오면 자음에 따라서 그 자음이 거센 소리가 되기도 하고 노코처럼, 혹은 히읗이 디귿으로 발음이 되기도 하지, 논네처럼. 그런데 노에다가 아가 결합하면 놔가 됐잖아. 히읗이 탈락되는 경우.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너, 조은, 싸이다 이런 게 이제 예문으로 나왔죠. 이때 너허, 조흔, 싸히다 이렇게 발음하면 틀린 발음이야. 연음하면 틀린 발음이고 탈락해야 맞는 발음입니다. 모음 탈락 있습니다. 모음 탈락. 모음 탈락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냥 네 번째라고 쓰면 으 탈락이 있어. 으 탈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간이 으로 끝나. 뒤에 모음이 와. 그럼 으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쓰다에다가 어를 결합해봐. 써가 되지. 써. 담그다에다가 아를 결합하면 담가. 문을 잠그다에다가 아를 결합하면 잠가가 되는 거지. 모으다에다가 아를 결합하면 모아가 되는 거야. 으가 탈락해 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 키가 크다에다 어를 결합하면 키가 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음 탈락이 있어요. 동음 탈락은 가에다가 아를 결합해. 너 가? 할 때 우리는 가라고만 발음을 하지만 사실 이 아가 생략 탈락된 거야. 형태소가 그래서 너 가? 할 때 이 형태소는 글자는 하나, 형태소는 두 개가 되는 거야. 두 개. 숨어 있는 것이 두 개. 서에다가 엇을 결합하면 서었다가 아니고 섰다가 되는 거. 이런 경우가 동음 탈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첨가를 봐보도록 합시다. 첨가는 없는 게 하나 생기는 게 첨가인 거지. 이 첨가를 알려면 이 형태소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사실 다음에 바로 형태소를 배울 테니까 첨가는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을 알면 좋아요. 사이소리 현상을 알면 좋은데, 일단 니은 첨가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니은 첨가는 어디에 어떤 때 니은 첨가가 붙냐면 형식 형태소나 실질 형태소 다음에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야, 여, 요, 유 등등등으로 시작을 해. 근데 여기 이제 받침이 있는 거야. 받침이 있어요. 그때 니가 되는 거, 니, 냐, 뇨, 뉴가 되는 게 니은 첨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거 어떻게 발음해? 소미불? 아니지. 솜니불로 발음을 하잖아. 이 니은 어디서 온 거야? 소미불로 발음하지 않겠다, 연음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숨어든 거예요. 이런 거 아까 나왔던 예지. 반니랑이라고 발음하잖아. 왜 반니랑이라고 발음하냐면 이거 연음을 해버리고 구개음화를 적용하면 바치랑이 된다고 했지. 바치랑과 이 두 개는 차이가 너무 커. 그래서 얘 발음하면 얘를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소구해낼 수 없어. 재구성할 수 없어. 너무 의미가 멀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랑이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너 티읕을 받아줄 수 없어 라고 한 거야. 그럼 티읕이 너 여기 빈자리잖아, 왜 내가 못 오는 거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이가 나 빈자리 아닌데? 라고 하면서 니은을 덧붙여버린 거야. 이렇게 덧붙여버린 거지. 그러면 올라갈 수 없네? 해서 반니랑 이렇게 음절 끝소리 규칙, 반니랑 이렇게 비음화를 적용해서 우리는 반니랑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지. 이게 니은 첨가의 주된 그 조건입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이 거기서 이제 첨가해서 니은 첨가를 잘 쓰고 있는 현상인데, 사이소리 현상은 뭐 요즘은 이렇게 잘 안 배우기는 하지만 사이소리 현상을
보도록 합시다. 사이소리는 사이에 시옷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현상이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란 말은 무엇이냐? 합성어인 경우인가요? 합성어는 뭐냐?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의 결합. 요즘은 좀 넓게 와서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때도 순 우리말과 한자어,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냐면 요 시옷이 뭐냐? 이 시옷은 관형격 조사야. 의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뭘 해볼까? 이런 거. 문고리라고 발음하잖아. 꼬리. 여기에 사실 시옷이 있는 거야. 문의고리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시옷이 디귿 발음이 나잖아. 디귿과 기역이 만나면 기역이 된소리가 되겠지. 그래서 문고리로 발음을 하는 거야. 요게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이 조건이 필요해요. 사이의 합성어인 경우에 순 우리말과 한자어,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인 경우에, 물론 한자어와 순 우리말의 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사이에 시옷을 넣어서 발음하는 현상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거지. 이 사이소리 현상에는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길가, 문고리 이런 것들, 뭐 손등 이런 것들, 손의 등이지, 손등 이런 것들이 된소리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니은이 하나가 첨가되는 거야. 이거 코에다가 날을 결합해봐. 그러면 콧날로 발음하죠. 이 시옷은 뭐냐면 이 시옷이에요. 발음되는데 모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연결될 때는, 이때는 시옷을 받침으로 써준다라는 규정이 또 있거든. 그래서 코, 모음으로 끝나니까 시옷 받침을 써주고 콧날, 이게 니은이 됐네. 그래서 니은이 첨가됐다고 하는 거지. 아랫마을, 잇몸, 옛날 다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니은 첨가라고 불러. 이게 나뭇잎 같은 경우가 그래요. 나무와 잎의 결합이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시옷 써준 거야. 이거 어떻게 읽어? 나뭇잎 이렇게 읽어요. 니은이네. 그래서 니은 첨가다. 깻잎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경우, 여기 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경우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 6개는 시옷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때 왜? 사이시옷 현상 자체가 순 우리말과 한자,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 사이의 결합이거든. 그런데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의 결합인데 사이시옷을 넣어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기도 해주고,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이게 세 가지인 거지. 6가지인 거지. 곡간의 고는 창고할 때 고, 셋방의 세는 전세 월세 할 때 세, 숫자의 수는 우리가 아는 그 수학할 때 수, 착간의 차는 자동차 할 때 차예요. 퇴간의 퇴는 퇴비할 때 퇴, 그래서 퇴간은 화장실이라는 뜻이고, 횟수의 회는 1회, 2회 할 때 그 회야. 그런 예외가 있다. 그래서 이 예외는 어떻게 외웠냐면 퇴, 고, 회, 수, 세, 차, 례 이렇게 외웠어요. 물론 이건 안 들어가지. 퇴고, 회수, 회차례. 퇴간, 곡간, 횟수, 숫자, 셋방, 착간 이렇게 외울 수 있다는 거지. 요 정도. 내신에서는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첨가에 대해서 좀 빠르게 넘어갔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설명이 빠르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한 번 더 들으면 돼.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 사태가 끝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첨가까지 문제로 풀어오면 돼요. 그리고 문제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문제를 풀어오면 되냐면 여기 45페이지까지의 문제를 전부 풀어오면 돼. 그리고 우리는 문제 확인해보고 시간이 된다면 형태소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